안녕하세요. 블렌더 시그니처 지오메트리 노드 7강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절차적 방식의 장점은 수작업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이를 위해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비주얼적으로 눈길을 끌기 좋기 때문에 유튜브 등에서 특히 이 인스턴스를 이용한 강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Shift D로 오브젝트를 복제하죠. 그러면 동일한 메시가 두 개가 되지만 이것은 독립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집이 가능해요.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 장 가보시면 이것은 메시의 이름이 토러스고 이건 토러스 001로 메시가 이름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가 별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메시 정보가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걸 고른다 하면 이제 이 토러스 메시를 두 오브젝트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한꺼번에 제어가 됩니다.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해주는 단축키가 바로 Alt D인데요. Shift D가 아니고 Alt D로 복제하면은 메시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토러스 메시를 3개의 오브젝트가 쓰고 있고 한꺼번에 편집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일괄 편집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복제된 오브젝트는 메모리에 한 번만 이 메시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 뒤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불러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복제할 때보다 렌더링 및 작업할 때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메시 정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큐브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인스턴스 온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우선 점을 입력받고 그 점 위에 동일한 정보를 가진 인스턴스를 하나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한번 써보죠. 포인트로는 그냥 이 큐브를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로는 토러스를 가져올 건데요. 토러스를 오브젝트 인포 모드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아웃라이너에서 토러스를 끌고 와도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연결하고 출력해보면 이렇게 큐브의 각각의 점에 토러스 인스턴스가 붙게 됩니다. 헷갈리니까 이 토러스랑 큐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여기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지금 이것들은 인스턴스, 즉 하나의 메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큐브에서 스프레드시트 보시면 점선 면허 없고 아래쪽에 인스턴스만 있죠. 여기서 이렇게 토러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바깥쪽에 있는 이 토러스를 의미하고 원본을 바꾸면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도 이쪽에 큐브에서 입력받은 토러스가 인스턴스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바뀌게 돼요. 한편 인스턴스가 된 뒤에는 개별적으로 점들을 변형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에딧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변형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단위의 움직임, 이동, 회전 스케일만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셋 포지션을 인스턴스 쪽에 연결해서 랜덤하게 움직이면 네, 이제는 점이 아니고 오브젝트가 통째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죠. 이렇게요. 랜덤 값이 각각의 포인트가 아니고 인스턴스마다 부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으면 네, 인스턴스가 랜덤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방식, 여기서 오리지널과 릴러티브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리지널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초기화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토러스가 점 위에 잘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릴러티브는 실제 월드 공간상의 위치 이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옵셋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점 위에 올라갈 때도 그만큼 간격이 있도록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요. 실제 위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리지널로 하셔야 정상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실 부분은 이 인턴스가 붙은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큐브를 포인트로 이용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올 레베시에 있는 엣지나 페이스는 무시하고 이 포인트, 그러니까 버텍스만 인식해서 거기 위에 인턴스를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엣지 위에 점을 올리고 싶으시면 메쉬 투 포인트로 이 메쉬의 엣지를 포인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각각의 엣지가 포인트가 돼서 그 위에 인턴스가 붙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제가 미리 보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엣지가 있던 것 자리에 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페이스 모드면은 각각의 페이스가 포인트가 돼요. 각각의 페이스의 가운데에 점이 붙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메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 포인트를 만든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포인트 노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개수를 입력해서 그 개수만큼 점을 만들어줍니다. 위치는 이쪽에 입력하거나 추가로 셋 포지션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네, 아니면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입력한 지오메트리 위에 점을 흩뿌려줘요. 이렇게 큐브를 입력하면 그 큐브의 위에 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점 위에다가 인턴스를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포인트라는 것은 이런 어떤 메쉬에서의 버텍스인 건데 여기 있는 건 어떤 마르모 모양, 정확히는 정팔면체 모양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1차원 점의 정보만을 가진 메쉬가 아닌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어떤 메쉬, 버텍스와는 달리 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렌더링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스를 바꾸지 않고 이 포인트 자체를 그냥 렌더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쉐이더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거나 버텍스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것은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모디파이어 어플라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것을 추출력에 꽂은 다음에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플라이 하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노드 중에 포인트 투 버티시스라는 노드가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메쉬의 버텍스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메쉬로 어플라이가 가능해요. 이렇게요. 아니면 애초에 포인트 클라우드 타입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오브젝트 목록에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죠. 네,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면 이것은 어플라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토러스를 가져온 다음에 이 토러스의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 노드로 이렇게 토러스의 표면에 점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상태로는 이것은 포인트 클라우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어플라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건 인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스가 이렇게 출력인 상태에선 어플라이 할 때 오류가 나는데 해결법은 이때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에서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고 단축키 컨트롤 A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비주얼 지오메트리 투 오브젝트가 있죠. 네, 이게 실제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해줍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본 지오메트리 노드는 남아있고 개별적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데 이게 구조가 조금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 생긴 게 아니고 컬렉션 인스턴스가 생기죠. 토러스를 컬렉션에 넣어놓고 그것을 컬렉션 인스턴스로 꺼내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안쪽에 있는 토러스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컨트롤 A로 메이크 인스턴스 리얼로 빼낼 수가 있긴 한데요. 예, 조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스를 직접 컨트롤 씹으시면 이런 거 말고 제가 뒤에서 조금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